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시가 있어야겠죠? 이 시간에는 시와 함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하엘 엔데의 꿈을 낚는 마법사 들고 왔습니다. 미하엘 엔데 많이 아시죠? 미하엘 엔데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있죠. 회색 신사. 시간을 빼앗아가는 회색 신사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철학적인 장편 동화죠. 이 모모의 작가입니다. 이 미하엘 엔데는 초현실주의 화가를 부모로 뒀어요.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났겠죠. 초현실을 넘나드는 상상력을 선보였던 부모 밑에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동화 작가 미하엘 엔데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모양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섬찟합니다. 왜 그런지 못된 건 다 지네 아빠 닮고 좋은 점은 다 지네 엄마 닮아요. 참 야릇한 얄궂은 운명입니다. 어찌됐든 모모라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동화 작가 또는 소설가이면서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시간에 대한 사유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작품이 모모지 않습니까? 또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회복해가는 과정들, 시간을 착취하는 회색 신사들, 자본주의에 대한 이 메타포로서 아주 탁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 다음에 모모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모모뿐만이 아니고 미하엘 엔데 동화 전집이 나와 있고요. 이 책은 한 권 있어야 돼요, 집에. 폼으로 딱 있어야 됩니다. 모모와 함께 이 미하엘 엔데 작품은 동화책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꿈을 낚는 마법사도 좋지만은 이런 작품들이 다 들어있는 미하엘 엔데 동화 전집을 일단 딱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끝없는 이야기, 이게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모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미하엘 엔데 3부작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시간에 마르셀 프루스트의 어머니가 프루스트의 어머니가 아니고 잃어버린 시절 찾아서의 그 화자의 어머니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됐겠죠. 그 책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죠. 조르주 상드의 사생아 프랑스와 번역으로는 유기아 프랑스와를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젊은 부모들은 이런 미하엘 엔데 동화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상상력의 폭과 깊이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꿈을 낚는 마법사라는 멋진 제목의 작품집을 골랐습니다. 짧으면은 2페이지, 좀 길면은 4페이지, 5페이지에 이르는 작품들인데요. 부제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적혀 있네요.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가 들려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꿈을 낚는 마법사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서 특히 안도현 시인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쓰죠. 그리고 한국의 작가들이나 시인들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들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근데 미하엘 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환상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환상성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 이면에 깃든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타포의 이면들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꿈의 벼룩시장이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짤막한 작품인데 가운데 좀 생략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꿈의 벼룩시장에 갔지. 그곳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 훔친 것, 버린 것, 그리고 고장난 것.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꿈들. 나는 이 잡동사니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발견했지. 그 금빛 꿈은 빛바랜 채로 부서져 있었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꿈이었어. 그 꿈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나는 너에게 그 꿈을 돌려주려고 창백한 얼굴의 주인장에게 가격을 물었지. 이가 없는 그 사나이는 야비하게 웃으며 기침을 하더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했지. 물론 그 꿈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흥정을 했어. 하지만 그는 절대 깎아주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꿈을 되찾을 수가 없었어. 난 지금 가난하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빈손으로 돌아설 때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사실이 있었어. 우리가 그 꿈을 남에게 선물로 줘버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도둑맞은 것일까? 버린 것일까? 너는 알고 있니?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꿈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멋지지 않습니까?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벼룩시장에 갔더니 온갖 그 버려진 것들이 있어요. 뭐 고장난 것, 훔친 것, 버린 것, 여러 사람이 거친 것들인데 다 꿈들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거기에 내가 잃어버린 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벌레 먹어 구멍이 송송 뚫린 한때 하늘을 날아다녔던 양탄자, 찌그러진 후각을 가진 별, 잔뜩 녹이 쓴 공중누각, 그리고 한때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머리가 없는 인형. 이런 잡동사니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요. 이 꿈이 왜 거기가 있을까 말이야. 우리가 선물로 줘버린 것일까? 아니면 도둑맞은 것일까? 아니면 버린 것일까? 근데 이 꿈을 그 가게 주인, 꿈의 벼룩시장 가게 주인에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가 빠진 이 가게 주인은 야비하게 웃으면서 기침을 하더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 꿈을 가져가려면 어마어마한 값을 제시해야 돼. 근데 나는 가난해서 그 꿈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묻습니다. 어쩌다가 내 꿈이 저기에 가 있었을까? 내 꿈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을 저당 잡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이 앗아간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들을 다 헌납해버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이 벼룩시장 어디 한 구석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꿈들이 아마 뒤채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 꿈을 찾는 길,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가 빠진 사나이, 그 야비하게 웃는 그 가게 주인 있지 않습니까? 벼룩시장 가게 주인. 이 가게 주인은 모모에 등장하는 회색 신사 같기도 해요. 시간을 박탈하는 회색 신사.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는 회색 신사. 여유고 이 놀이의 시간들이고 모든 것, 대화의 시간들이고 다 빼앗아가는 그 회색 신사의 모습이 그대로 겹칩니다. 좋죠? 이런 작품들이 정말 늘어니 널려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죠. 한 작품 더 보겠습니다. 이 진짜 사나이라는 글인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동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죽였다. 선을 구현한다는 미명 아래 잔혹한 폭력이 가해졌다. 그들은 이교도 같은 악인들을 소탕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두개골을 자르면서 명예를 쌓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그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 시절에는 사람을 죽일 줄 모르면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그리고 서부의 고독한 영웅인 보안관들은 질서를 확립하러 황야로 달려나간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악인들은 언제나
악독하고 비열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영웅은 망설임 없이 남성의 상징인 무기를 꺼내고 모든 악인들을 지옥으로 내쫓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죽일 줄 모르는 남자는 진짜 사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그런 영웅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에는 새로운 의미의 영웅이 탄생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아닌 사람을 전혀 해칠 줄 모르는 남자가 진짜 사나이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인가? 도대체 언제쯤 그날이 올 것인가? 어떻습니까? 앞에 꿈의 벼룩시장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십자군 전쟁을 떠올리게 하죠. 장장 200년 가까이 지속된 그 잔인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바로 떠오릅니다. 가는 곳마다 핏빛으로 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선을 구현한다는 민명 아래 잔혹한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교도들의 두개골을 자르면서 명예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그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죽일 줄 모르면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명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병치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대중동 전쟁입니다. 금방 떠오릅니다. 이 서부의 고독한 영웅인 보안관들은 질서를 확립하러 황야로 달려나갑니다. 고독한 영웅이랍니다. 부시를 떠올려도 좋고요. 누구 떠올려도 좋습니다. 부시뿐이겠습니까? 트럼프들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악인들은 언제나 악독하고 비열하며 그의 말 듣지 않는다면서 처단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의 축이란 말 딱 떠오르죠?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들은 이 가톨릭 전사들이 그랬듯이 여전히 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사람을 잘 죽이니까. 근데 이 생략했습니다마는 우리 미아일랜드는 십자군 전쟁과 미국의 이 대중동 전쟁을 병치시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죠. 우리 현대 세계사에서 세계 현대사에서 바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선량한 선장이 괴물을 퇴치한 행동처럼 정당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냐?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을 죽이는 영웅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영웅이 탄생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영웅일까요?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갖춘 어떤 그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람들, 남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아룬다티 로이를 한번 떠올려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룬다티 로이의 선언 있었죠. 아무튼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전혀 해칠 줄 모르는, 제가 덧붙인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미아일랜드는 덧붙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쯤 그날이 올 것인가? 우리 남성분들 진짜 사나이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진짜 사나이 하면서 동조했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 읽으시면은 뭔가 여러 생각들이 갈마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투명인간이라는 작품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작품도 뭐 만만치 않고요. 죽음의 춤도 그렇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여러분들도 직접 읽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요. 미아리엔데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화 작가가 아닙니다. 동화 작가 이상입니다. 앞에서 짧게 소설가, 작가를 넘어선 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철학자들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죠. 이 모모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함께 읽어도 다 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 정말 끊임없는 새로운 의미의 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미아리엔데의 훌륭한 작품들 읽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 번쯤 다시 간업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